알러지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려움증인데, 근데 가려하기 때문에 이건 알러지다라고 하는 거는 또 완전 다 틀린 얘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눈물이 좀 났던 애기가 을 먹고 있었는데 을 끊고 오히려 눈물이 훨씬 더 줄어드는.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은 이제 청담동의 명품거리에 위치한 이제 라프클레르라고 피부 전문 동물병원이고,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 피부병 치료하고 또 케어하고 그런 병원입니다. 알로페시아. 사람 아저씨들 탈모랑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얘기를 하면, 알러지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 여러 개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제가 좀 그냥 카테고라이즈를 했거든요. 알러지의 종류, 그 다음에 진단이나 뭐 검사 방법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 집에서 좀 홈케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러지 종류는 이제 책에서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뭐 진먼지 진드기나 아니면 이제 곰팡이나 뭐 잔디나 풀에 대한 알러지, 그리고 우리 먹는 거, 우리 식이 알러지 굉장히 유명하고, 벼룩 알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벼룩 알러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이와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제가 처음 오면은 이런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평생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이 질환에 대해서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인터넷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얘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저랑 아기를 이제 같이 케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식이와 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알러지는 일단 식이와 관련된 건 우리가 식이 알러지 이렇게 부르고, 이 환경 알러지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아토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토피랑 알러지랑 뭐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환경이 아토피다, 그리고 식이 알러지는 말 그대로 식이 알러지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알레르기 그리고 알러지, 사실은 영어랑 약간 좀 일본에서 건너온 알레르기 이런 식으로 명칭만 좀 그렇게 된다. 명칭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고, 진단을 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임상 증상이다.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를 진단한다는 것도 사실 좀 과한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의 이제 증상을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려움증인데, 부위는 발이라든지 귀라든지 뭐 입 주변, 그리고 뭐 사타구니, 겨드랑이, 뭐 항문 끌고 다니는 애기들까지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부위들은 전반적으로 알러지의 부위다. 만약에 등을 엄청 가려워한다, 근데 가려하기 때문에 이건 알러지다라고 하는 거는 또 완전 다 틀린 얘기. 네, 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선생님, 눈물 많이 나는 거 보고도 알러지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눈물도 알러지 때문에 발생이 가능하고, 눈물이 발생하는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알러지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아니라면 이제 먹는 거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표적으로 이 내장류, 이 단백질 종류 중에 뭐 소의 간이라든지 뭐 돼지의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물 많이 유발하는 편이기는 해서.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예전에 많았거든요. 소간이 눈물에 좋대, 오히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 눈물이 좀 났던 애기가 소 간을 먹고 있었는데 소 간을 끊고 오히려 눈물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애기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먹는 거에서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이드를 좀 잡는 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좀 잡는 편이고, 그런데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우리 애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알러지 증상이 별로 없는데 다 못 먹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는 어떤 참고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단할 때 있어서는 애기의 이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 눈물도 하나의 증상이 될 수는 있다.
처방 사료 먹으면서 일단은 간식을 다 끊고 이렇게 증상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알러지 검사로 가이드를 듣고. 처방 사료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처방 사료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후보가 줄어드는 거는 무조건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10가지의 후보를 두고 뭐가 우리 애기한테 눈물을 많이 나게 했을까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줄여놓고서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 왜냐면 눈물은 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추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는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과한 걸까요? 어떤 게요? 그렇게 확 줄여놓고 내 식단을 막 눈물이 너무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아기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어떤 점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맛있는 거 못 맛있는 거 먹으니까. 먹으니까. 근데 눈물이 우리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눈 주변도 빨개지는 것 같고 냄새도 너무 심해서 같이 자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라든지 보호자님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뭐 아기도 축축하니까 여기가 습진처럼 빨개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눈물을 좀 과하면 치료가 좀 필요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러지나 아토피 이런 거 있는 친구들 피부 되게 많이 뒤집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뭔가 홈케어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얘기기는 한데 일단 환경과 관련된 알러지가 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 침구 관리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긴 하고요. 진먼지 진드기가 천 같은데 이제 조직 사이사이에 살기 때문에 알레르만 같은 것들은 그 조직 사이사이에 그 구멍들을 좀 없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름철에 너무 심한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 애기들은 이제 습한 거에 되게 예민한, 곰팡이에 예민한 애기들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습도 잘 맞춰주셔야 되고 제습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먹는 거에 예민한 것 같다 혹은 나 환경 관리 못한다, 나는 그냥 먹는 거로만 관리 좀 하겠다 하면은 정말 식단을 빡빡하게 가져가야죠. 단백질 종류를 줄이는 것들은 대체로 도움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애기가 너무 가려워하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뭔가 하고 싶은데 식단을 하겠다 하면은 단백질 종류를 조금 줄여보는 거. 근데 식단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푸드일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토피냐 푸드 알러지냐 이걸 먼저 그쵸?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보호자님들이 환경 관리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식단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미국은 환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더 먹는 거에 관대한 것 같아요. 엄청 관대하고 네, 미국은. 그래서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미국은 환경 알러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편이라서 식단에는 조금 덜 보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환경 알러지에 대한 치료가 미국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식단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고요. 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니까. 네. 아포켈 얘기가 있었어요. 아포켈 어떤 약이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복용 방법이고 장기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포켈은 10년 전에 나온 약이고 이제 10년 동안에 정말 좋은 효과로 많은 강아지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이제 좋은 약이고 스테로이드는 전신의 이런 면역 반응을 낮추면서 가려움증에 대한 면역까지도 이제 낮춰주는 거거든요. 내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과한 면역 반응을 낮추기 때문에 가려움증까지 줄어들고 발적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포켈은 가려움증에 대한 기전만 딱 차단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훨씬 더 덜하고 장기간 복용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다. 알려진 바로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포켈이 약국에 판매가 안 되는 약이긴 한데 회사랑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 우회로 누군가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약국에 이렇게 좀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아무래도
비싼 약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약국을 통해서 한 통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렴한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수의사의 진단,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과 약을 줄여나가기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녹아져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이 한 통씩 구하기가 쉽게 되면 약을 남용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맞아.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포케를 정말 오랜 기간 하루에 뭐 2번씩 네. 계속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먹였는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는 그건 사실 약의 탓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아포케이라는 약은 대체로 안전한 약이고 10년 동안 큰 부작용 없이 우리 애기들한테 도움이 됐던 약이지만, 남용을 하게 되거나 어떤 이제 제약회사의 가이드, 그리고 수의사의 가이드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 약은 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양제는 아포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결국에 공약 지도를 수의사에게 받고. 네, 그게 좋죠. 네. 병원에서 비싸게 파는데 약국에서 사는 거 똑같은 약이니까 난 그렇게 먹이고 싶다. 근데 왜 그게 더 안 좋은 거냐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아포켈 먹는 애기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포켈을 줄일 수 있을지, 만약에 아포켈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결국에 우리 애기의 평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비용이 녹아져 있는 거죠. 네. 뭐 지루성 피부염 있는 애들.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저희도. 피부병은 있는데 그것보다 각질이 더 걱정이다. 뭐 병원에 이럴 때는 꼭 이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아지의 피부 증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